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7살 할머니가 위기에서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의지력과 삶의 지혜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서 진정한 자립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67살 윤말순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25평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상추와 치커리를 키우며 하루를 시작하시죠. 남편 윤봉식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두 사람 몫의 반찬을 만드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만들었네. 냉장고 안을 가득 채운 밑반찬들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지만 곧이어 미소를 지으며 투명한 밀폐 용기에 나물을 조금씩 덜어 담기 시작하셨죠. 이웃집 김 할머니와 박 할머니에게 나누어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아파트 3층에 살고 계신 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6시에 아침 준비를 시작하시죠. 7시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며 가벼운 산책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는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 집은 말순 할머니와 봉식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곳이었어요. 당시 2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 값을 마련하기 위해 두 분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봉식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으셨고, 말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나하나 돈을 모으셨거든요.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말순 할머니는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와 갓 태어난 아들 재훈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지금은 42살이 된 재훈이가 그때는 정말 앙증맞고 귀여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자 태영이가 놀러 오기로 한 날이거든요. 12살 태영이는 말순 할머니의 유일한 손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진영이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쁠 때마다 태영이는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오후 2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태영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태영이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네, 좋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 손만두 만들기로 했잖아요. 태영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머니와 함께 만드는 손만두는 태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였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이미 만두소를 준비해 두셨고 밀가루 반죽도 깔끔하게 맞춰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 태영이가 손 씻고 와. 할머니가 앞치마도 준비해 놨어. 부엌에서 함께 만두를 빚는 시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태영이는 서툰 솜씨로 만두피를 동그랗게 밀어가며 할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 말이에요.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태영이가 요리사가 되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네. 그런데 할머니는 제일 맛있게 요리하시잖아요. 특히 이 손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영이의 순수한 말에 말순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혼자 사는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웃으며 만두를 빚어가다 보니
어느새 20개가 넘는 만두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재훈이가 태영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요즘 재훈이는 예전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다가 몇 달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모양이었죠. 엄마, 태영이 패 끼치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우리 태영이가 얼마나 착한데. 오늘도 할머니랑 만두 만들면서 많은 이야기 나눴어. 그래도 엄마 나이에 애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재훈이의 말에는 어딘가 미안함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저 아들이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태영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말순 할머니는 홀로 저녁을 드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셨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손자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이 모든 추억이 담긴 집. 이 모든 것들이 말순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말순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때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어 있었죠. 엄마, 저희 왔습니다. 재훈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현관으로 나가보니 재훈이와 며느리 진영이 그리고 태영이까지 모두 큰 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태영아, 안녕.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잠깐 여기서 지내게 됐어요. 태영이는 평소보다 조금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재훈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살던 집 계약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더구나 손자 태영이까지 함께 온 상황에서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럼 들어와. 그런데 일주일이면 금방이니까 괜찮을 거야. 태영이 방은 작은 방 쓰면 되고 너희는 거실에서 지내면 되겠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일주일만 지낼게요. 진영이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며느리였지만 오늘은 더욱 조용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첫날 밤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재훈이 가족은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말순 할머니도 평소보다 일찍 주무셨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말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훈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새벽이라 말순 할머니의 귀에 들렸죠. 그래, 이 집은 내가 물려받을 거야. 엄마는 나이가 드시니까 곧 움직이기 힘들어지실 거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재훈이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집 계약 문제라는 게 거짓말이었을까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재훈이 가족이 있으니까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좁은 부엌에서 네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태영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괜찮아, 태영아. 할머니가 다 할 수 있어. 너는 학교 준비나 해. 할머니, 저희가 여기 있어서 불편하시죠?
12살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태영이랑 함께 있으니까 할머니는 좋아. 다만 아빠 엄마가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만 지내면 되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재훈이 가족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집안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진영이는 냉장고 정리를 한다며 말순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밑반찬들을 마음대로 버렸고 거실 가구 배치도 자신들 편의에 맞게 바꿔 놓았어요. 어머니, 이 소파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 장롱도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네요. 요즘은 시스템 가구가 훨씬 실용적이잖아요. 진영이의 말에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불편했지만 며느리니까 참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말순 할머니가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려고 인감도장을 찾아보니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말순 할머니는 집 안 곳곳을 뒤져보셨지만 인감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 진영이가 정리 좀 도와드릴 게요라며 침실까지 들어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훈이가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응, 준비는 다 됐어. 내일 정 소장 만나서 서류 넘기면 끝이야. 엄마는 나이 드셔서 잘 모르실 거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자고 하면 동의하실 거라고.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재훈이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말순 할머니 모르게 말입니다. 인감도장이 사라진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터전이었고 말순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말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온 집안이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어젯밤 들은 재훈이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우리며 말순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불안함을 느끼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정 소장이라고 했나.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재훈이가 언급한 이름을 되새겨 보셨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중개업자이거나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재훈이와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오전 7시 재훈이 가족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태영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태영아. 잠이 일찍 깨더라. 너는 학교 갈 준비해야지. 네, 그런데 할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12살짜리 아이의 예리한 관찰력에 말순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태영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건강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태영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 나름대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와 진영이가 일어난 후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 앞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죠. 엄마, 오늘 나가실 일 있으세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순한 안부 인사로 들렸겠지만 지금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글쎄,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아, 그냥요. 혹시 외출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집에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아마도 그 정 소장이라는 사람이 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죠. 무슨 사람이 와? 아, 그냥. 제 일 관련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재훈이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영이가 학교에 간 후 재훈이도 일 보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진영이는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럼 나도 함께 갈까? 오랜만에 마트 구경이나 할까 해서. 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제가 필요한 것만 사올게요. 진영이는 서둘러 거절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혼자 남은 말순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가족이 온 지 열흘이 지났는데 벌써 집 안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재훈이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침실에는 진영이의 화장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 말순 할머니가 바느질 방으로 쓰던 공간인데 어느새 태영이의 방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태영이의 책상과 옷장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가져왔지? 말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일주일만 지낸다던 약속은 어디 갔고 이미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짐을 들여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순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사업가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재훈 씨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바로 어젯밤 재훈이가 전화해서 언급했던 그 정 소장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재훈이는 지금 외출 중인데요. 아, 그래요? 분명히 오늘 10시에 약속했는데. 혹시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정세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을 재훈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전화로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세현은 말순 할머니의 대답을 무시하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거리낌 없이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위치가 좋네요. 이 정도 평수의 이 위치면 시세가 꽤 나갈 텐데. 말순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집주인인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는 마치 부동산을 감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례지만 어떤 일로 우리 아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아, 부동산 거래 관련 일입니다. 재훈 씨가 이 집을 매매하려고 해서요. 정세현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매요? 이 집 주인은 제가 아닌가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재훈 씨가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정세현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늙은 사람은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훈이가 들어왔어요. 정세현을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 소장님.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에 왔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재훈이는 말순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정세현에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 내 집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니?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그게 복잡한 일이라서. 복잡하든 간단하든 이 집 주인은 나야.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들어야겠어. 정세현이 재훈이에게 눈짓을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세현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그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인데요. 매매 계약서라고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정세현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거든요. 3억 8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3억 5천 정도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말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값까지 알아봐둔 거였습니다. 재훈이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엄마 나이에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잖아요. 힘들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거니? 나는 아직 건강하고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프시거나 혼자 계시기 어려워지면. 재훈이의 말에는 마치 말순 할머니가 이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67살이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닌데 말이죠. 재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재훈이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집을 팔면 목돈도 생기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편하게 사시면. 편하게?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니? 정세현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고령자 전용 아파트도 많이 생겼거든요. 관리도 잘해주고 병원도 가깝고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실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정 소장님이라고 하셨죠?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이 집은 팔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 재훈이가 놀라며 말순 할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재훈아, 너도 나가. 지금 당장.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인감도장 가져가고 내 등 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랑 만나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재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인감도장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그건 뭐야? 도둑질 아니야? 정세현이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세현이 나간 후 재훈이는 말순 할머니 앞에 앉아서 애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 집을 팔겠다는 거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집만 팔면 빚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재훈아, 내가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려고 하다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집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그날 오후 재훈이가 다시 외출한 사이에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어요. 30년 전 미용실을 할 때 단골이었던 박영수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말순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 말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변호사님도 건강하시네요.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인감도장을 가져간 일, 몰래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려 한 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박영수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우선 인감 변경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금지 설정도 필요하고. 거래 금지 설정이요? 네,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 금지가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동의 없이는 절대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인감 변경, 거래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명의신탁 보호 등 말순 할머니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순 씨, 정말 아드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요? 믿기지 않네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들었는걸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절차를 밟아보죠. 우선 구청에 가서 인감 변경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거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괜찮아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가족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자주 생겨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박영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왜 가족끼리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재훈이 가족은 모두 집에 와 있었고 거실에서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세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태영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재훈이와 진영이는 말없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응, 할머니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그런데 할머니, 아빠가 이상한 말 하는데요. 이 집을 팔 거라고. 태영이의 말에 재훈이가 황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태영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할머니가 알아야 할 얘기예요.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태영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박영수 변호사와 함께 구청에 가서 인감 변경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조용히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으셨죠. 거실에서는 재훈이 가족이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에서 간단히 차를 우려 마셨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박영수 변호사와 함께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인감 변경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과 기존 인감을 제출하고 새로운 인감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기존 인감은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가지고 계신 인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영수 변호사의 설명에 말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방어막을 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은 법원에 가서 부동산 거래 금지가 처분을 신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류 작성이 복잡했지만 박영수 변호사가 도와주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말순 씨의 동의 없이는 절대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결정이 나와요. 그럼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아드님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하기엔 너무 아픈 일이거든요. 박영수 변호사의 조언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재훈이가 과연 진솔한 대화에 응할지는 의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 할머니는 작은 금고를 하나 샀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서류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거든요. 새로운 인감 도장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각종 중요 서류들을 넣을 생각이었어요.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재훈이와 진영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역시나 정세현이 다시 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낯선 중년 여성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머, 엄마 오셨네요. 재훈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다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어요? 정세현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제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김 부장님이신데 매수 희망자 측 대리인이십니다. 김 부장이라고 소개된 여성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아파트를 정말 간절히 원하거든요. 조건도 최대한 좋게 해드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어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또 왔다니요. 재훈아, 이분들 나가시라고 해. 엄마, 일단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조건이 정말 좋아졌어요. 재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르신 매수가를 4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원하시면 근처에 좋은 원룸도 알아봐 드릴게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시면 되도록.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하지만 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집값이 너무 불안정해요.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나이에 이런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정세현도 거들었어요. 둘이서 번갈아가며 말순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태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태영이 왔구나. 학교는 어땠니? 태영이는 잠시 어른들을 둘러보더니 말순 할머니 곁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집 팔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른들의 시선이 태영이에게 집중되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태영아? 아빠가 어제 엄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집 팔면 새 집 살 수 있다고. 재훈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발각된 거였어요. 태영아, 그건. 아빠, 거짓말하신 거예요? 할머니 집은 할머니 거잖아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특히 재훈이는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태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맞아, 태영아.
이 집은 할머니 집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 정세현과 김 부장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기회라고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 하는 게 기회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왜 지금 떠나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말순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받은 서류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순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감도 새로 만들었고 부동산 거래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이제 내 동의 없이는 절대 이 집을 팔 수 없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세현과 김 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필요 없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내 아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세현이 재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렇게 되면 저희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설득은 필요 없어. 이분들 나가시라고 해. 그리고 재훈아, 너도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태영이가 무서워하며 말순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태영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결국 정세현과 김 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지만 어르신,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진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우리 태영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재훈이와 진영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떠난 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가끔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그런 거예요? 태영이가 상추를 씻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2살 아이에게도 오늘 일어난 일들은 충분히 이상했을 거예요. 글쎄다, 태영아. 아빠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에게 진실을 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아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진짜 이 집 안 팔 거죠? 물론이야. 이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만든 우리 집이야. 그리고 태영이가 놀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 태영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집이 사라질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를 일이었죠. 저녁 7시쯤 재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진영이도 따라 나왔는데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할까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영아, 할머니 방에 가서 책 좀 읽고 있을래? 네, 할머니. 태영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재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신 일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니? 인감 변경하고 거래 금지 뭐. 그런 걸 하시다니. 마치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말순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재훈이가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도둑 취급?
그럼 내 허락도 없이 내 인감도장 가져간 건 뭐라고 불러야 하니? 그건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내 집을 내 모르게 팔려고 한 게 나를 위해서라고. 재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엄마 나이에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집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라 팔아서 그 돈으로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진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재훈이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얼마나 되는데? 말순 할머니의 질문에 재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억 정도. 2억?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내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자는 거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 이 집만 팔면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재훈아, 내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요? 내가 미용실 할 때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걸로 도와줄 수 있어. 재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2억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5천만 원 정도는 있어. 5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요. 역시 이 집을 팔아야 해요. 말순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어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다니요. 재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내가 5천만 원을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모자라다고. 엄마, 현실을 보세요. 5천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진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집 아니에요? 지금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상속받을 집이라고? 누가 너희한테 상속해준다고 했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당연하다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해서 벌써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재훈이가 황급히 말렸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그때 태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큰 소리를 내세요? 태영아, 괜찮아. 할머니가 잠깐 화가 났었어. 재훈이가 태영이에게 말했어요. 태영아, 아빠, 엄마랑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까 방에 있어. 하지만 태영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말순 할머니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12살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르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 태영아. 재훈이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태영아,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잖아요. 나쁜 짓이 아니야. 아빠가 할머니를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데 왜 팔라고 해요? 태영이의 순수한 질문에 재훈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진영아,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여기서 지낼 수 없어.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른이면 내 힘으로 살아야지. 진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깔 곳이 없으면 만들어. 내가 젊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어려운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을 빼앗을 수는 없어.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영아, 너는 어떻게 할래? 아빠, 엄마 따라갈래? 아니면 할머니랑 있을래? 태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있을래요. 재훈이와 진영이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태영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태영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싫어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태영아, 할머니도 너랑 있고 싶어. 하지만 학교 문제도 있고. 괜찮아요. 여기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날 밤 재훈이와 진영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순 할머니 집에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진짜 자립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재훈이와 진영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평생 키운 아들을 내쫓은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영이가 아침 식사를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요즘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거든요. 괜찮아, 태영아.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태영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아이였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보고 싶으시죠? 태영이의 질문에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말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 조금은. 하지만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혼을 내준 거야. 아빠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글쎄, 진짜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말순 할머니는 대답을 흐렸어요. 사실 재훈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혼자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가족이 지내던 흔적들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작은 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상자 안에는 30년 전 미용실에서 쓰던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위, 빗, 드라이어, 그리고 각종 헤어 제품들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게 아직 있었네. 말순 할머니는 낡은 가위를 들어보셨어요. 손에 익은 무게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미용실을 접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손에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이 손은 아직 괜찮구나. 말순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셨어요. 요즘 미용실에 가지 못해서 머리가 많이 자란 상태였거든요. 문득 자신이 직접 다듬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고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와,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태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순 할머니의 머리를 보고 감탄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옛날에 미용사였거든. 태영이 머리도 다듬어 줄까? 네, 좋아요. 태영이의 머리를 다듬어 주면서 말순 할머니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미용실에서 손님들을 봤던 시절, 그때는 정말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거든요. 할머니, 다시 미용실 하시면 어때요? 태영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미용실? 할머니가 이 나이에? 왜 안 돼요? 할머니 솜씨 정말 좋은데요. 태영이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미용실을 해볼까요?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태영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다가 아파트 상가를 구경했어요. 마침 작은 점포 하나가 비어 있었거든요. 임대문이라고 적힌 전화번호를 메모해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을 다시 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67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해볼까? 말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오래된 미용 도구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가위도 드라이어도 아직 쓸만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만 몇 개 더 사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말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상가 임대 문의하셨던 분이시죠? 직접 보러 오시겠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공시를 보러 갔습니다.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미용실로 쓰기에는 충분했어요. 월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20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00만 원이고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미용실 할 때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태영이에게 이야기했어요. 태영아, 할머니가 정말 미용실을 다시 열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좋아요. 할머니 미용실에서 저도 도와드릴래요. 태영이의 적극적인 지지에 말순 할머니는 힘이 났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말순 할머니는 정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을 주문하고 인테리어도 간단하게 손봤습니다. 태영이는 방과 후마다 와서 청소도 돕고 정리도 도와주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윤미용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개업식도 했어요. 동네 이웃들이 축하해주러 많이 왔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그러게요. 저희도 단골 될게요. 첫날부터 손님이 몇 분 오셔서 말순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가위를 잡고 머리를 해드리는데 손의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하시네요. 예전에 어디서 하셨어요? 30년 전에 미용실을 했었어요. 그때 단골이었던 분들이 아직도 가끔 연락 주시거든요. 실제로 옛날 단골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변호사도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 말순 씨 정말 멋져요. 이런 걸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미용실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에 대여섯 분 정도 오시는데 말순 할머니에게는 충분한 수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이 컸어요. 태영이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미용실에 와서 청소도 돕고 손님들께 차도 대접해드렸어요. 손님들은 태영이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태영아. 할머니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재훈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빚 문제는 해결했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어요. 뒤돌아보니 재훈이었습니다. 몰골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가슴도 철렁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재훈이는 미용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옷차림도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들어와. 말순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마침 다른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미용실을 다시 시작하셨네요. 응, 한 달 전에 문 열었어. 손님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재훈이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 달 동안 재훈이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며칠 지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모텔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돈이 계속 나가니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순 할머니가 거래 금지가 처분을 걸어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진영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 결혼 생활도 힘들어졌어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다시 일자리를 구했어요. 예전 회사는 아니지만 작은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보려고요. 재훈이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집을 팔려고 했던 것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엄마한테는 그 집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엄마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인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휘니가 드디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태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 학교도 잘 다니고 여기서 할머니 일도 도와주고.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태영이가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빠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태영아.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태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재훈이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많이 마르셨네요. 태영아,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괜찮아요. 할머니가 아빠 걱정 많이 하셨어요. 태영이의 말에 재훈이는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태영이 돌봐주셔서요. 제가 못난 아빠라서 아들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말순 할머니는 재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42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이였거든요. 재훈아,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해야 해. 네, 알겠어요.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태영이 문제인데. 말순 할머니가 태영이를 바라봤어요. 태영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빠랑 살고 싶어? 아니면 할머니랑 계속 있고 싶어? 태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아빠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좋아요. 둘 다 만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말에는 아빠랑 지내고 평일에는 할머니랑 지내는 게 어떨까? 말순 할머니의 제안에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제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서.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재산에 손 떼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당장은 용서 못해. 넌 내 삶을 증명해야 해.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후로 재훈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태영이를 데리러 왔지만 말순 할머니에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영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재훈이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영이와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재훈이는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재훈이가 미용실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빚도 반 정도 갚았어요. 이 속도로 가면 3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 발로 서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때 엄마가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해. 태영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미용실 일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 영웅이에요. 어느 날 태영이가 말했어요. 영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다시 시작하셨고요. 태영이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야.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67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7이 어때서? 내 인생 지금이 제일 반짝인다. 말순 할머니의 독백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미용실 윤미용실은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받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